부사님, 저희 목마이가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고관절 탈골 기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탈골이 되면 다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그래서 응급약을 항상 상비에 뒀고요. 그거 먹이면 좀 시간 지나 안정을 찾고요. 이것도 수술을 해야 하나요? 고관절 탈골 기형이 아니라 아마 고관절 탈구가 있거나 고관절 이형성이라는 질병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소형견들이 다리 문제들 중에서 슬개골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고관절 쪽도 문제가 되는 경우 꽤 많습니다. 또 이제 슬개골은 어느 정도 만져보면 슬개골 탈구가 있네 없네 정도는 사실은 우리 일반 보호자분들도 아실 수가 있는데 고관절은 사실은 엑스레이를 찍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실 필요는 있습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강아지한테 좀 더 비중이 높아요. 가장 흔하게 있는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고관절이 어디냐? 고관절은 엉덩이에 다리뼈가 이렇게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쵸? 고관절의 질병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간단한 질병은 아니고 아주 큰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수술해야 됩니다. 치료는 수술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 푸삼님네 강아지도 이 셋 중에 한 가지일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은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엑스레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 잘 보이시죠? 좀 확대를 해볼까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요게 골반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게 골반이고요. 요게 지금 다리뼈죠? 여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요게 지금 정상입니다. 여기. 네, 빠져 보이는 거 맞습니다. 요 넓적다리뼈를 대퇴골이라고 하는데 요 동그란 부위를 뭐라 그러냐면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골의 머리. 근데 얘는 어때요? 지금 이쪽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근데 이게 빠졌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퇴골 탈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사고, 충격 이런 거죠. 뭐에 부딪힌다든가 뭐 교통사고 났다든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애가 너무 심하게 놀다가 뛰어내리다가 다쳤다든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아이들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고랑이 있죠. 여기 골두가 들어가는 요 고랑, 요게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고 그냥 평평한 애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러면 애들이 조금만 심하게 뛰거나 그래도 잘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다시 여기다가 끼워주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끼워주면 100% 다시 빠집니다. 왜 빠지냐면 이 뼈와 이 뼈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인대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인대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넣어줘도 또 빠집니다. 습관성 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떤 수술을 해줘야 되느냐면 보이십니까? 잘라냈죠. 여기를 잘라내니까 어때요? 위치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왔죠. 이거를 대퇴골두 제거 수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HNO라고 하고요. 오히려 이걸 잘라내니까 다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네, 큰 수술이 맞습니다. 사람의 경우라면은 여기에다가 인공관절을 박아줘요. 근데 강아지들은 네 발로 걷는 동물이고 이걸 잘라내고 여기를 제거한다고 해도 이 공간에 근육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동만 잘 시켜주면 90% 이상 회복이 됩니다. 절뚝거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퇴골두가 탈구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푸삼님네 강아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대퇴골 이형성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 엑스레이 사진을. 자, 어떻습니까? 그냥 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왼쪽 같은 경우는 골두가 이렇게 동그랗게 예뻐가지고 이 안에 쏙 들어가 있는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뼈가. 이 대퇴골뿐만 아니라 이 골반도 막 울퉁불퉁 돼 있고 이 뼈도 뭐 형체가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죠. 네, 이 아이는 탈구가 아니에요. 빠진 게 아니죠. 제자리에 이렇게, 네, 푸삼님.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고관절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힙 디스플레이지아. 근데 이제 요거는 대부분 선천적이에요. 이게 호발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문제는 이 질병은 점점 진행이 됩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심해져요. 이 골반 뼈도 점점 심해지고 이 골두도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힙 디스플레이지아라고 한다면 아주 초기일 때는 좀 지켜보거나 아니면 진통소염제, 지금 푸사님네가 하는 것처럼 진통소염제를 먹지만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는데 진행 정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꼭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수술을 해줘야지 이게 멈춥니다. 얘도 제가 수술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수술을 하니까 다리가 위치가 저 평행이 맞아졌죠? 잘라냈죠? 요거는 고관절 이형성 힙 디스플레이지아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대퇴골 이렇게 빠지는 대퇴골두 탈구, 두 번째가 지금 보여드린 고관절 이형성증, 세 번째는 뭐냐면 대퇴골 허혈성 괴사증이라고 하는데, 요 경우는 아까 지금 이 아이한테 보시면 얘는 사실 이형성증도 있지만 허혈성 괴사증도 있는 거거든요. 허혈성 괴사증이라는 거는 이 뼈가 이렇게 울퉁불퉁 하지는 않은데 점점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뼈가 그냥 점점 괴사되는 거예요. 이것도 유전병입니다. 이런 경우도 여기를 잘라줍니다. 이 세 가지 질병은 치료법이 다 똑같습니다. 대퇴골두 절제 수술입니다. 그래서 부삼님네 아이가 대퇴골두 이형성증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아이 같은 경우 이 아이도 이게 진단이 되자마자 수술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진단은 한 3년 전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애가 통증도 안 느꼈었고 걷는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엑스레이만 찍었어요. 진행이 어느 정도씩 되는지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달 전에 갑자기 애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엑스레이 상에서 봤는데 진행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지금 어떠냐고요? 아주 잘 지내요. 회복까지 다 끝났고. 생각보다 대퇴골두 제거 수술은 후유증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슬개골 탈구 수술보다도 더 후유증이 없습니다. 뭐 재발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아무래도 골두를 이렇게 잘라서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위해 재활을 잘 해야 돼요. 재활이라는 거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수술한 쪽을. 근데 애들이 아프니까 막 안 움직이려고 하고 막 안 걸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당겨져 가지고 나중에는 다리 길이도 좀 짧아지고 뭔가 쩔뚝대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서 열심히 운동시키고 좀 아파할 때는 이제 뭐 얼음찜질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운동을 시키면 정상의 90% 가까이는 돌아옵니다. 투삼님네 아이가 고관절 이형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수술하세요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자주 그걸로 인해 가지고 통증을 느끼고 보행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럴 때마다 약을 먹고 또 좀 괜찮아졌다가 또 아프면 또 약을 먹고, 사실 이런 거보다는, 왜냐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건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진행이 점점 됩니다. 그런 거라면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부사님 이해가 잘 되셨죠? 네, 이해가 잘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나 더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시면은 개별적으로 메일로 엑스레이 원본 파일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봐드릴 수 있어요. 여기 밑에 있죠? 어딨냐? 여기 있죠? 여기 메일 나와 있죠? 메일? 네, 거기로 보내주시면 돼요.